어머, 미안. 어우. 아, 이거 앞에 스탠드가 두 개나 있으니까 좀 부담스럽네. 이게 두 개나 있어서 부담스러워. 직선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네? 원은 이거 한 판으로 안 될 것 같아. 평면 좌표가 개념이 제일 적은 편이잖아요. 사실 원은 무조건 두 판. 사실 제 말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수학이라는 거를 재수할 때 개념 공부를 다시 했거든요, 처음부터. 네. 그러고 나서 성적이 사실 엄청 올랐어요. 네. 좀 많이. 그래서 저는 항상 좀 개념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는 부분이, 사실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사실 뭐 제가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럴 거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저는 확률적으로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일단 확실하게 알고 공부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항상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네. 직선의 방정식 볼 건데, 일단 이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뭐와 되게 유사해요, 여러분? 1차 함수와 되게 유사하죠,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이름을 따로 쓰고 1차 함수라는 얘기를 안 할까요? 방정식 함수 차이가. 방정식과 함수의 차이는 뭐예요? 방정식은 네. 그냥 그 x에 따라서 결론되는 그 x가 딱 정해지는 거고, 함수는 변동성이고. 방정식은 결론적으로 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그 식만 참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맞죠? 근데 함수라는 거는 x값 하나당 y값 하나가 대응이 돼야 우리가 함수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 직선 중에서 1차 함수 아닌 게 두 개가 있죠. 어떤 거? 직선 중에 함수. 가로선. y는 m. 맞죠? y는 m. x축이랑 평행한 직선. 걔는 y는 m꼴이죠. 그쵸? 그래서 걔는 사실 굳이 함수로 따지면 상수함수예요. 걔는 함수가 맞아. 근데 우리 세로선은 식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뭐 x는 n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치? 맞죠? 세로선이. 걔는 아예 함수가 아니죠. 왜? x값 넣었을 때 y값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x에 1을 넣어도 y는 3도 되고 5도 되고 7도 되고 다 되잖아. 맞죠? 뭐 1,3, 뭐 1,7, 1,5, 1,-1, 1,-100 이런 게 모여서 만들어진 게 세로선이기 때문에 이 x 하나당 y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걔는 함수라고 아예 표현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알고 있는 1차 함수와 y는 m, 그 다음에 x는 n, 이 세 개를 합친 걸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ax, by, c. 우리가 만약 이게 함수야, 1차 함수야, 예를 들어서, 그럼 당연히 무슨 조건이 필요한 거야? a와 b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필요한 거잖아. 1차 함수려면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저기가 a가 0이 되든 b가 0이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물론 둘 다 0이 되는 건 안 되겠죠.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사실 뭐 이렇게 됐지만 사실 우리가 x는 n을 제외한 모든
직선들은 전부 다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1차 함수로 많이 풀어내는 거고요, 실제로. 알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물론 직선의 방정식은 무조건 1차 함수라고 할 수 없지만 거의 대부분이 1차 함수이기 때문에 1차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할 거야. 왜 민준아 뭐 즐거운 일이 생겼어? 왜 갑자기 혼자 웃어? 쌤이 웃었다고 뭐라시고. 어? 내가 뭐라고 하고 하진 않았어. 그치 민준아?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아까 가로선, 세로선을 제외한 나머지 1차 함수를 표현을 할 건데 결론적으로 이 직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얘들아? 기울기와 한 점이죠. 맞니? 기울기와 한 점. 그래서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그 다음 한 점을 a, b. 그러니까 a, b를 지나는 기울기가 m인 직선 무조건 표현을 할 수 있잖아. 맞아 안 맞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y는 m x-a 플러스 b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맞아요. 얘들아 왜 저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사실 방법은 많은데 첫 번째는 y는 아무튼 우리가 내가 그 두 가지 빼고 얘기할게요. 1차 함수 형태면은 y는 mx 플러스 n인데 얘가 a, b를 지나니까 b는 ma 플러스 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n을 b 마이너스 ma라고 한 다음에 이 n 대신에 이걸 넣으면은 m으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사실 뭐 그건 그냥 식에 대한 관점이고 저는 요거를 어떤 관점 얘들아? 평행이동 관점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맞죠? y는 mx라고 하는 직선은 기울기가 m이면서 맞죠? 무조건 몇 콤마 몇을 지나는? 0,0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무조건 0,0을 지나는 직선. 맞아 안 맞아? 근데 얘가 0,0이 지나는 게 아니라 몇 콤마 몇이 지나도록 a, b를 지나도록 뭘 해준 거야 얘들아? 평행이동을 해준 거잖아요.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b.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가 대입이 된 거죠. 맞니 안 맞니? 맞죠? 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항상 내가 뭔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그 특이한 가로선과 세로선을 제외한 모든 직선은 무조건 뭘 구한다? 기울기와 한 점을 가지고 구한다.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내가 대가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는 직방을 구하래? 무조건 기울기와 한 점을 구해야겠다. 이 생각이 일단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맞니?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뭐 대충 요 정도까지 하고 뭐 기본 식에 대해서는 알겠죠? 일단 첫 번째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요 파트죠.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두 직선의 위치 관계. 그래서 L이라는 직선, M이라는 직선이 있다라고 할게요. L은 Y는 mx 플러스 n이고요. 그 다음에 m은 y는 m 프라임 x 플러스 n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렇게 그냥 가정을 할게요. 두 직선이 있는데 알겠죠? 일단 두 직선이 있어. 우리가 다루는 건 2차원이잖아. 맞죠? 평면이잖아요. 평면 안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총 몇 가지야 얘들아? 평행일치. 그쵸, 만난다. 맞죠?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하다, 그 다음에 일치한다. 이렇게 세 개죠? 맞죠? 그래서 첫 번째, 만날 거야. 두 번째, 평행할 거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세 번째는 일치할 거야. 맞아? 일단 뭐 각각의 당연히 조건은 당연히 알고 있겠죠? 일단 이건 조건이 어떻게 돼? 기울기가 다르면 돼요. 맞죠? 기울기만 다르면 돼요, 무조건. n은 같아도 상관없죠. 네. n이 만약 같으면 y축에 위에서 만나겠죠. 네. 얘는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 달라야 되는 거고요. 얘는요, 다 같아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건 사실 중2 때도 있었고, 맞죠?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새로운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뭐가 추가돼요, 여러분? 그쵸? 수직 조건이 추가가 되죠. 맞니, 얘들아? 만나긴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는 거, 얘들아? 수직으로 만나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정확합니다. 90도. 네. 얘들아, 수직으로만 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기울기의 곱이 뭐가 돼야 돼? 근데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도 있어요. 언제? 가로선과 세로선이요. 맞죠? 걔네들은 일단 기울기라는 것 자체가 없고요. 사실 가로선은 기울기가 있다라고 해요. 몇? 0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걔와 수직인 거는 0분의 1이잖아. 어떻게 마이너스 0분의 1이잖아요. 맞죠? 뭐 그냥 식으로만 해버리면 요걸로만 생각을 해버려요. 근데 우리가 0분의 1이라는 건 있어 없어? 이 세상에 없는 수거든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세로선은 기울기가 없는 거죠. 맞아 안 맞아? 맞죠 여러분? 네. 그다음 그럼 왜 곱해서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오. 왜 곱해서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이유는 모르시네요. 잠깐. 일단은 왜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것까지는 알 것 같은데. 왜요? 둘이 이렇게 방향이 달라야 되잖아요. 기울기가. 양쪽 무슨. 그렇다고 칩시다. 뭐하냐? 저도 물어보고 싶은데. 뭐 하세요? 네. 왜 마이너스 1이에요? 네. 뭐에 근거할까? 얘도 사실 너네가 유도를 직접 할 필요는 없는데 왜 때문인지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피타고라스예요. 얘 또한. 왜 피타고라스냐? 얘들아 봐봐. 만약에 L과 M이 한번 증명 한번 해볼게요. 뻑큐 아니에요? 제가 방금 뻑큐 아니라고 했죠. L과 M이 수직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얘들아 그러면은 얘랑 얘랑 지금 수직이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결론적으로 얘를 평행 이동을 시켜도 수직 관계는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그럼 얘와 얘가 수직이려면 결론적으로 y는 누구와? mx와 y는 m'x도 어때야 돼? 수직이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맞지? 얘네 둘이 수직이면 당연히 평행 이동을 시킨 얘네들도 수직이어야 되잖아. 왜냐면은 원래 하나가 이렇게 수직이었는데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시켜도 수직이잖아. 또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켜도 수직이고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튼 결론적으로 n이랑 n'은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게 일단 여기서 나오고요. 맞죠? 여기까지 이해돼? 얘를 그려볼게. m이 양수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m이 양수라고 가정을 하면은 m이 y는 mx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예를 들어서 0,0을 지나면서 맞죠? y는 m'x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그려줘야 돼? 얘 수직에 맞춰서 이렇게 그려줘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맞죠? y는 m'x. 제가 아까 여기서 뭐 쓴다고 했죠? 피타고라스 쓴다 했죠? 맞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제가 뭘 하나 그려볼 거냐면은 x는 p라고 하는 x는 a라고 하는 세로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알겠죠? x는 a. 그다음 여기 직각삼각형 보여? 뭐가 성립해야 돼?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 이 친구 몇 콤마 몇? 0,0. x는 a 말고 x는 1이라고 할게요. 굳이 문자 깔 필요도 없겠다. 알겠죠? 그다음 얘는 몇 콤마 몇? 1, m. 얘는 몇 콤마 몇? 1, m 프라임. 맞죠? 그 다음 얘 거리가 어떻게 돼? 여기요.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죠. 얘는 거리가 어떻게 돼? 루트 m 프라임 제곱 더하기 1이죠. 맞죠? 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한 거잖아. 얘는 거리가 어떻게 돼? 절대값 그치? m 프라임. 맞아 안 맞아? 이 상태에서 뭐 한다고? 피타고라스 하겠다고요. 그럼 피타고라스 해봐. 얘 제곱은 그럼 절대값이 풀리겠죠? m제곱 마이너스 2m 프라임 더하기 m 프라임의 제곱은 제 더하면 m제곱 플러스 m 프라임 제곱 플러스 2잖아. 맞아 안 맞아? m제곱 m 프라임 제곱 m 제곱 m 프라임 제곱 없어져서
MN' 마이너스 1이다가 나와요. 증명됐죠? 맞죠? 이건 이제 둘 다 기울기가 존재할 때 0이 아닌 걸로 존재할 때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는 거.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으면 x축, y축 평행하니까 x축과 y축가 당연히 수직이니까 걔네들도 수직이다가 증명이 되는 거죠. 맞아 안 맞아? 얘들아 어차피 유도는 너네가 할 필요 없다고. 뭐만 기억하면 된다고? 뭐에 근거한 거냐? 뭐에 근거했어요 여러분? 피타고라스 정리에 근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이해돼? 돼요? 네. 게다가 우리가 지금 방금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했는데 뭐 해야 돼 이번에는? 세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할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세 직선의 위치 관계. 그다음 세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되니? 총 몇 개? 셋다 평행하거나 평행하거나 사절에서 만나거나 삼각형. 아마 세직선 위치 관계는 여러분이 언제 됐냐면 중2 때도 했을 거예요. 중2 때 가끔 문제로 나오거든요. 맨 뒤 문제로. 뭐 세 1차 함수 줘놓고 삼각형을 만들지 않게 하려면은 뭐 A가 몇이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겠죠 아마. 세직선의 위치 관계는 총 7개예요. 총 7개. 알겠죠? 첫 번째. 너무 심플한 거 뭐? 삼각형 만들어요. 파란색으로 할까요? 다리가 갑자기 아픈데. 네, 이렇게 삼각형 만드는 거. 오케이? 그 다음 또 뭐? 사절에서 만나는 거. 평행한 거. 둘이 평행하고 하나가 찌르는 거. 그 다음 또? 셋다 평행한 거. 자꾸 제가 말한 거 아니지? 제가 말하는 순서는 뭐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순서예요. 근데 이 세 개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얘기하신 셋 다 평행한 거. 맞죠? 그 다음 또 일치하는 거. 이제부터는 일치가 살짝 섞여요. 일치 하고 일치야. 알았죠? 네. 너무 겹치면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또 일치 그 다음에 평행.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치 일치 일치. 오케이? 근데 이 나머지 세 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일치하려면 어때야 되더라 식이? 완전히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아다리로 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잘 안 나와. 근데 알고는 있어야겠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 공통수학 1에서도 아니 공통수학 2에서도 어떤 식으로 문제는 나올 수 있어. 삼각형을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첫 번째 그림 빼고는 전부 다 삼각형을 안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더라? 두 녀석의 기울기가 같아야겠지. 맞죠? 이렇게 되려면 어때야 돼? 세 직선이 똑같은 교점을 가지려면은 세 개가 연립이 한꺼번에 돼야겠죠? 얘는 다 기울기가 같아야 될 거고요. 뭐 물론 y좌표 다르다고 가정하고 얘야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시험 문제로 어떻게 해도 나올 수 있어 얘들아. 좌표 평면이 몇 개로 나눠지는가에 대한 언급도 가끔씩 나와요. 첫 번째 그림은 그러니까 맨날 이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문제를 못 푸는 게 좌표 평면이 만약 4개로 분할된대. 그럼 무슨 그림 나와야 돼 얘들아? 4개로 분해되면 예. 맞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외우는 게 아니라 세야 돼요. 그래서 얘들아 몇 개로 분할돼?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7개 분할이에요. 얘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여. 얘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여. 6개. 얘는 몇 개? 4개. 얘도 4개. 얘는 3개. 얘는 2개예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직접 그려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잖아. 맞죠?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이걸 외워요. 무조건 나오는 건 당연히 외우는 게 편하겠지만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뭐 세직선 위치관계까지 한 거고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제 남은 두 가지가 좀 중요한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 다음 나머지 하나는 점직선이에요. 점직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얘들아, 그러면은 내가 요것도 L1, L2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L1, L2. L1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고요. L2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 프라임은 0. 얘들아, 지금부터는 표준형 쓰는 게 아니라 일반형을 쓸 거예요. 는형꼴을. 알겠죠, 여러분? 네. 얘들아, 그럼 L1과 L2가 만약 당연히 교점이 있어야 되니까 기울기가 다르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알겠죠? 얘들아, 그럼 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L1과 L2가 L1과 L2의 교점 지금 보여, 얘들아? 요 점? 얘들아, 이 흰색 직선은 이 흰색 점을 지난 직선은 몇 개예요? 점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쵸. 무수히 많아요. 맞죠? 얘들아, 아무튼 직선의 최소 전제 조건은 내가 점이 몇 개? 두 개의 점이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럼 이 무수히 많은 직선을 식으로 표현을 하자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직선을 무수히 많지만,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아마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 플러스 K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 혹시 기억나나요, 여러분? 도형 하나에 K 붙이는 거? 하나는 그냥 냅두고. 맞죠? 근데 제가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 거의 대답 못할 건데 왜요? 유정이 왜야? 저거 맞다며. 왜야? 어? 저러면은 A랑 A 프라임이랑 같을 수도 있어요. A랑 A'랑 같은 거랑 무슨 상관이야? 민준아! 괜찮아. 조금 졸아도 돼. 성진아, 이거 왜? 무슨 관점이냐면은 항등식 관점이에요. 얘들아, 사실 얘가 무수히 많다라고 했잖아. 맞아? 무수히 많다라고 했잖아요. 얘들아, 여기서 지금 바뀌는 건 누구밖에 없어? K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K 값에 따라서 이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건데, 얘들아, 그럼 여기서 K는 바뀌는 거죠. 그럼 어떤 K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잖아. 이게 만약 성립을 하려면, 그쵸? 즉, 이걸 내가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면은, 얘가 K에 대한 내림차순이 오름차순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게 항상 항등식이 성립하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되죠. 네. 맞아요? 그럼 얘가 0이면서 얘가 0이어야 되잖아. 즉, 그럼 무슨 뜻이야, 얘들아? 얘는 0과 얘는 0을 연립을 하겠다라는 거죠. 즉, 두 직선을 연립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두 직선을 연립하면 뭐가 나오죠? 교점이 나오죠. 두 도형을 연립하면 무조건 교점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무조건 이 교점을 지날 수밖에 없게 식이 구조가 짜여진 거예요.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면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해 돼? 얘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직선에서는 잘 안 써요. 근데 어디서 써? 원에서 더럽게 많이 써요. 원에서. 알겠어? 그래서 두 도형에 교점을 지나는 도형을 표현할 때는 한 도형에 K를 그냥 붙이면 됩니다. 그래 둘이 더해서 0이에요 하면 되는 거예요. K에 대한 항등식 관점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 돼? 그러니까 항등식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한 거야. 알겠죠? 얘는 K가 어찌됐든 무조건 얘는 0, 얘는 0을 만족하는 이 교점을 무조건 지나게 될 거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네, 얘들아? 네, 항등식 관점이란 것만 생각하면 되고. 근데 얘들아, 아까 너네가 이 흰 점을 지난 직선은 몇 개라 했어? 무한개라 했죠, 그쵸? 근데 이 식은 표현 못하는 식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식으로 표현 못하는 직선이 딱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엄청 많다며. 그럼 얘가 이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이 돼줘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딱 유일하게 못 표현하는 직선이 하나 있어요. 네? 아니, 세로선이 아니에요. 하나는 일치합니다. 네? 그거 하나는 일치. L2를 표현 못해요. 무슨 소리예요? 여기 L1, L2잖아. 얘는 L2는 못 돼요. 이 식 자체가. L1은 되거든요. K에 뭐 들어가면 돼, 얘들아? 0 들어가면 딱 L1 되죠. 그쵸? 근데 얘가 L2는 못 돼요. 절대로. 왜 그런지 한번 봐볼게. 이건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실제 식으로 한번 볼게요. 알겠죠? 얘가 L1이 x-3y 플러스 2는 0이라고 한번 그냥 가정하고, 그 다음에 L2가 2x 플러스 3y 플러스 1은 0이라고 해볼게요. 알겠죠, 여러분? 그럼 지금 L1은 기울기가 몇인 녀석이야? 3분의 1인 녀석이고요. 맞죠? 그 다음에 L2는 기울기가 몇인 녀석이야? 마이너스 3분의 2인 녀석이니까 대충 이런 느낌이어야 된단 말이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은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 엄청나게 많다고 했는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뭐였어? x-3y 플러스 2, 그 다음에 k, 그 다음에 2x 플러스 3y 플러스 1. 얘죠? 맞아요, 여러분? 맞지? 근데 얘가 지금 보면은 쌤 K를 근데 왜 여기다 붙여요? 당연히 여기다 붙여도 상관없어요. 여기다 붙이면 얘가 못 되는 것 뿐이야. K 붙은 직선이 못 되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K가 0일 때 얘가 된다라는 건 이해되죠? 왜냐면 아무튼 얘를 지나는 직선 중에서는 L1도 있고 L2도 있잖아. 근데 얘 봐봐. 이거 사실 이건 교육과정 외에요. 이걸 막 교과서에서 다루진 않아요. 알겠죠? 근데 내가 고약한 학교를 봤어. 얘는 이 점을 지나는 얘를 지나는 모든 직선이다 라고 하면 사실 그건 틀린 선지예요. 왜냐면 L2를 표현을 못 해버리니까. 고약하죠, 완전.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해요. 네. 얘들아, 왜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알겠죠? 얘들아, 그럼 얘는 내가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용 K에 대한 내가 정리가 된 거잖아. K 정리 말고 XY에 대한 정리를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더라? 2K 플러스 1 X 맞죠? 그 다음에 또 3K 마이너스 3Y 맞아? 그 다음 또 2 더하기 2K 2 더하기 K 요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얘가 결론적으로 얘가 되려면은 식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 2K 더하기 1 대 3K 마이너스 3 대 K 플러스 2가 몇 대 몇 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얘들아? 2 대 3 대 1이 돼야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얘들아, 근데 만약에 그럼 얘랑 지금 같다라고 한번 해볼게. 알았죠? 이 비율이랑 같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3K 마이너스 3분의 2K 플러스 1이 뭐가 돼줘야 돼? 3분의 2가 돼줘야 되죠. 맞아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비율이야. 얘가 없어야 3대 2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얘는 더했고 얘는 뺐잖아. 애초에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냥 해볼게. 크로스 해볼게요. 그럼 6K 플러스 3은 6K 마이너스 6이어서 9는 0이라고 하는 모순된 식이 하나 나와버려요. 그 K를 절대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얘와 얘가 3분의 2가 되는 절대 K 값이 없다라는 거,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절대 뭐가 될 수 없다? L2가 될 수밖에 없다. L2가 될 수 없다.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추가적으로 그냥 하나 알아놓으면 좋은 게 뭐라고 얘들아? 얘가 이 점을 지난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딱 하나만 못 표현해요. 누구? L2만 표현 못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해돼? 네. 지워도 될까요? 굳이긴 한데. 지울게요. 민준이 졸려. 자장가라도 불러줄까? 쌤이 주먹 던지시고 하세요. 근데 추고 싶은데 발목이 아파서 못하네요. 지금 근데 갑자기 왜 아프지?
그 다음 맨 마지막 뭐야? 점과 사실 직선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얘죠. 그쵸? 점짓거요? 누가 그렇게 줄여 말해요? 저희 선생도 그렇게 말해요. 그래? 지금 주홍쌤 인신공격 하신 거예요? 아니요. 주홍쌤! 저는 점직선이라고 하거든요. 네. 너가 저를 틀리네요. 네? 말하세요. 네. 아무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알겠죠? 일단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을 하면은 뭐 A x1, y1이라고 하는 점이랑 그 다음에 누구? L 그쵸?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의 거리를 구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맞아 안 맞아? 맞죠 여러분? 일단 근데 우리가 점과 직선의 거리는 사실 일단 정의가 중요해요. 이 점과 직선 사이, 직선 위에 어떤 점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그 중에 최소값이잖아요. 그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의 정의인 거죠. 점과 직선 위의 점 중에 거리 중에 제일 짧은 거리, 최단 거리. 맞아요. 그럼 여기서 최단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더라? 그쵸, 수직으로 꽂아야 되죠. 맞니? 이렇게 수직으로 꽂아야겠죠. 맞아요. 이거를 뭐라고 불러? 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라고 하는 거고, 즉 우리는 직선 밖에 한 점에서 직선 위에 내린 이걸 뭐라고 불러 우리는? 수선의 발이라고 부르죠. 맞죠?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부르는 거죠. 그냥. 맞아요. 오케이? 즉 AH 거리가 되는 거고, 얘들아 이 AH 거리는 어떻게 돼? 너네가 알겠지만 즉 이 점직선 거리 공식 어떻게 돼요? 아야. 어? 힌트는 분수죠. 아니 뭐 힌트라? 어? 여긴 루트죠. 얘는 절대값이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여기는 그쵸?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대입이잖아요. 사실 이 점을 여기 식에 대입한 거. 맞아 안 맞아? 가끔씩 요거를 a제곱 더하기 b제곱인지 요 점의 제곱 더하기 제곱인지 헷갈리는 애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럼 저는 항상 얘기해요. 그럼 0,0일 땐 0,0일 땐 얘가 뭐가 돼버려 얘들아? 0이 돼버리죠?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당연히 얘제곱 더하기 얘제곱이 아니라 x의 개수 제곱 더하기 y 개수의 제곱인 거죠. 맞아요 여러분? 짧게 증명을 할 건데 사실 짧진 않고요. 제가 이거 증명을 하는 이유는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증명이. 네. 근데 학교에서 낸다고 얘기했습니다. 점직선 거리 증명 낼 거야 하고 냈어요.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수행평 거였어요? 시험. 서술형으로 나왔어요 혹시? 아니요. 그 박스 문제로 나왔어요. 네. 저는 서술형으로 나올 줄 알고 아무튼 열심히 준비하긴 했는데 박스로 나오긴 했어요. 네. 가나다. 이거 서술형으로 내면 왜 양아치 아니에요? 그게 선생님 잘못은 아니잖아. 맞죠? 얘들아 내가 그냥 한번 가정해 볼게. 만약에 여기가 몇 콤마 몇이라고 할까? 유정이 생일 몇 월 며칠? 5월 6일? 오케이 5,6. 잠깐만. 왜요? 불만 있어요? 에이 5,6. 아까 해줬잖아 2,5. 너가 10월 25일이라 해서 그거 지 생각 아니고 성질이 걸로 해줬잖아. 27일 말고 10월 25일도 아까 했잖아. 이거만 안 했잖아요. 했어. 영상 뒤져봐. 얘긴 안 했지만 했어. 2,5. 그 다음에 L이 있어요. 뭐라고 할까요? 설마 대입이 되진 않겠죠? 네. 얘들아 요런 직선이 있는데 이 거리 구할 거야. 공식 없이 구할 거예요.
공식 없어. 아니면 어떻게 구할 거야? 공식 없어. 우리 이 세상에 점직선이랑 거리 공식은 없어. 했어야 되나? 어? 피타. 피타를 어떻게 쓰죠? 제가 생각하기 안 만들어지는데. 이게 강렬 어떻게 할 거야? 기울기 수직 대충 느낌은 있네요. 어, 네. 뭐, 완벽한 대답은 아니지만. 유정 어떻게 할 거야? 뭘 찾으면 돼요,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D를 찾으면 되겠죠. 수선의 발을 찾으면 돼요. 맞죠? 우리 아까 점직선 거리의 정의가 뭐였어? 아 그러면 저거를 직선으로 생각하고 기울기를 따지면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가 우리가 점직선 거리라 했잖아. 그러니까 수선의 발을 찾으면 돼요. 왜? 점과 점은 거리 공식이 있으니까. 그것도 없다라고 치면 피타고라스를 쓰면 되고요. 거기서는. 맞죠? 네. 그러니까 아예 공식이 없이도 가능해요. 그걸 내가 만들어낼 뿐인 거죠. 맞죠, 여러분? 그다음 나는 지금 여기 누구를 찾을 거야? 요 점을 찾을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다음 이 수선의 발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누구와 이 L이라는 직선과 누구? 핑크색 직선에 뭐가 되는 거야? 교점이 되는 거죠. L과 핑크색 직선의 교점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교점만 찾으면 되잖아. 문제가 계속 바뀌어. 처음에 수선의 발을 찾는다. 다시 이제 교점을 찾는다. 그럼 교점을 찾으려면 뭐가 필요해, 얘들아? 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이 필요한 거고, 아까 성진이 말처럼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찾는 거죠. 너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였잖아. 맞죠? 그럼 이 핑크색 식은 어떻게 돼? Y는 얘 기울기가 몇이니까? 기울기가 몇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맞아? 얘는 기울기가 몇이어야 돼? 3이어야겠죠? 맞죠? 그 다음 5,6을 지나야 되거든요. 5 넣어서 6 되려면 15 빼기 9인가? 맞네요. 맞아요. 전 저거 잘 안 써요. 이게 더 편해요, 생각보다. 네. 맞죠, 여러분? 원칙적으로 할까요? 3, x-5 플러스 6이니까. 맞아요. 그럼 이제 누구랑 누구를 연립할 거야?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연립할 거잖아. 맞아요. 그럼 얘가 지금 3x 마이너스 9니까 y 대신에 그냥 3x 마이너스 9를 집어넣을게요. 오케이? 연립하면은 3x 마이너스 9 넣으면 어떻게 되지? x 플러스 9x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은 0. 10x는 10x는 28. x는 5분의 14. 맞아, 안 맞아? 얘가 5분의 14 콤마. 그 다음에 y 값은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맞아요. 14 곱하기 3이 42니까 마이너스 5분의 3이네. 맞아, 안 맞아? 그럼 얘와 얘 이제 뭐 하면 돼? 빼기 제곱, 빼기 제곱.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주면 돼. 점직선 공식을 하나도 안 썼는데 할 수는 있죠. 근데 어때요? 별로죠. 더러운 걸 떠나서 별로잖아요. 왜요? 맨날 이 수선의 발을 찾아야 되는 게 귀찮은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뭘 생각한 거야? 이 수선의 발을 찾지 않고 일반화를 해보자 한 게 점직선 거리 공식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작업을 한번 해봐야 이 공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쵸? 애초에 안 찾았으면 되는 거잖아요. 뭘요? 저걸 왜 연구를 해가지고 점직선이요? 사실 근데 이런 게 없었으면은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문명의 대부분이 없어요.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농사 잘 네? 그 대신 조선시대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잖아요. 기대 수명도 늘었고요. 네. 일단 지워볼게요. 그럼 이걸 토대로 증명을 할 거거든요. 일단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어? 결론적으로 딱 두 가지예요. 뭐? 그쵸? 수직. 수직이랑 두 번째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쓴 거예요. 맞아, 안 맞아? 맞네? 오케이? 요거라 증명 한번 해볼 건데, 일단 그럼 이 수선의 발을 구하는 게 포인트잖아. 근데 이 수선의 발을 내가 그냥 x2, y2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알겠죠? 일단 그럼 이 d는 결론적으로 뭐가 돼?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잖아. 그치? 이 녀석이 이렇게 바뀐 거야. 엄청 많은 과정을 통해서. 네. 해볼게요. 얘들아, 일단 무슨 조건을 써? 수직.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점직선에서 대가리 속에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키워드가 뭐야? 수직이야. 근데 너는 맨날 공식 쓰기만 바쁘니까 이 수직을 생각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알겠죠, 당연히. 근데 내가 미리 알고서 이 수직이라는 포인트를 잡고 하는 거랑 그냥 물어볼 때 대답하는 건 다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직선에서 좀 중요한 건 수직이에요, 수직. 알겠죠, 여러분? 네. 얘들아,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한번 해봅시다. 일단 얘랑 그럼 얘 기울기에 뭐가 돼야 돼? 수직이 돼야 되잖아, 그치? 나 너무 오랜만에 증명해가지고 믿고 날 수도 있겠는데? 그래, 얘가 뭐가 돼야 돼? 얘 기울기에 역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역수. 얘 기울기 어떻게 되니, 얘들아? 마이너스 b분의 a죠. 그럼 얘 기울기가 뭐가 돼야 돼? a분의 b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요 등식을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x2-x1 대 y2-y1이 a 대 b인 거잖아. 맞죠? 그래서 얘를 AK. 그 다음에 y2-y1을 BK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러분? 맞지? 그럼 얘가 뭐야? AK. 얘가 뭐야? BK야. 그럼 얘는 A제곱 K제곱이고 얘는 B제곱 K제곱이죠. K제곱을 꺼낼게요. 그럼 뭐가 돼? 절대값 K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야, A와 B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잖아. 그럼 나 이제 뭐가 필요해? K라는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 K라는 정보를 어디서 꺼내올 거냐면은 봐봐! 야, 이 H는 어디 위에 있어야 돼? 이 L 위에 있어야 되죠, 그쵸? 맞죠? 그러니까 뭐가 가능? 대입이 가능한 거죠. 맞네? 대입해. 어떻게 돼? 불러봐봐. A x2 더하기 b y2 더하기 c는 0. 맞아, 안 맞아? 야, 근데 어차피 우리는 막 x2, y2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는 거잖아. 걔를 구하기가 싫은 거잖아. 그래서 x2, y2를 없앨 거예요. 뭘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그럼 x2가 뭐가 돼? 여기서 생각하면은 그쵸? AK 플러스 x1. 그다음 y2는 뭐가 돼? BK 플러스 x2 플러스 c는 0. 맞아, 안 맞아? 맞죠, 여러분? 내가 여기서 목표가 뭐였죠? 누구 죽이자? K 죽이자죠. 얘를 K는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A제곱 K, 그 다음 B제곱 K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K. 맞죠? 그 다음에 AX1 더하기 BX 잠깐만, 나 이거 잘못 썼는데? Y1이잖아? 미쳤나봐. BY1 플러스 C는 0. 맞아, 안 맞아? K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맞아, 안 맞아? 다 왔어요, 여러분. 이제 뭐만 하면 돼? 이 K 대신에 얘만 넣으면 돼요. 오케이? 잘 따라왔죠, 여태까지? 맞죠? 일단 K 대신에 얘 넣을 거야. 그럼 여기에 절대값 씌워지죠? 마이너스 의미 없죠? 그럼 얘 절대값분의 얘 절대값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없어? 근데 얘는 어차피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양수잖아. 그럼 어떻게 써도 돼?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따로 써도 상관없는 거지? 맞아요? 그 다음 여기는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나와, 안 나와? 곱하기 뭐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잖아. 그치? 맞아? 얘는 결론적으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번 곱해진 거죠? 그러니까 약분을 하면 돼요. 약분을 하면 얘가 날아가고 얘가 뭐가 생겨? 루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 수선의 발의 좌표를 구하지 않아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거죠. 대단하죠?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왜 했지? 네? 편해지라고. 원래 수선의 발을 구해야 되는 거 안 구하게 만들어준 거잖아. 만약 이 공식이 없었으면 우리는 항상 뭘 구해야 돼? 수선의 발의 좌표를 항상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 안 돼? 되네, 얘들아? 네,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네. 지워도 될까요, 여러분? 아이, 공식, 이거 별로, 교과서에 써 있어. 촬영. 증명한 지 꽤 오래됐었는데. 네. 지웁니다. 얘들아,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이거 증명을 보여드리면 여러분한테 증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야? 무슨 조건이 들어간다, 얘들아? 이 점직선에서는 수직 조건이 들어간다. 이 수직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한다. 요걸 여러분이 알라는 거죠. 아시겠어, 이용? 그 다음에 딱 마지막 파트. 이거 하고 잠깐 쉴게요. 알겠지? 좀 이따 쉴 거 미리 쉴게. 민준이 죽을라 하니까. 뭐야, 얘들아? 이 점직선, 이 얘기를 안 했네요. 두 개구나 해야 하는 게, 얘들아,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을 하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을 하면은 내가 추가적으로 이거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생겨요, 여러분? 두 개인데. 우리 점직선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걸 새롭게 구할 수 있게 되죠? 그 원에서 반지름이랑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는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거 말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냐고. 아까 내가 다시 맨 처음 우리 수업으로 돌아와 보자. 평면좌표. 너네가 아까 그 도형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뭐라 했어? 처음에 길이라 했잖아. 그 길이 가지고 뭐 한다 했는데 너네가. 그래요.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삼각형의 넓이 구하죠. 맞죠, 여러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죠? 이 점직선 가지고. 원래 애초에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 못 구했잖아, 좌표평면상에서. 평행한 거 아니었으면은, X축이나 Y축이 평행한 거 아니었으면은. 그렇죠, 사각형 그려서 빼왔어야죠, 원래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대각선 길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어떤 밑변이든 구할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아직 뭐가 안 됐었어? 높이가 해결이 안 됐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 얘들아? 높이를 점직선으로 구하죠. 그래서 그거 삼각형의 넓이를 찾는 거고, 너네가 이게 왜 기억이 안 나는지 알아? 너네 맨날 넓이 구할 때 뭐 써? 귀찮아서. 그냥 사각형하고 삼각형 아, 진짜? 그 중1 그런 거 아니야, 중1이? 근데 그게 훨씬 많아요. 신발끈 쓰시죠? 신발끈 몰라요. 어? 아, 그래요? 공식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안 해왔는데 쓸 줄도 몰라요? 쓸 줄은 알아요. 그걸 공식이라고 하기에는 당연히 복잡하죠. 네. 신발끈, 맞죠? 신발끈의 장점은 뭐야? 어떠한 다각형이든 무조건 구할 수 있다예요.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오각형이든 육각형이든. 맞죠? 네, 근데 신발끈은 사실 증명을 할 수 없으니까 서술형은 절대 못 쓰고요. 네, 원래는 높이를 점직선으로 찾고 밑변은 점과 점으로 찾은 다음에 넓이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일단 그건 건너뛰고, 아우, 쉣. 가계 이등분선이에요.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흰색이 없는데. 얘 너무 짧은데? 짧은 걸로 못 쓰는데. 가계 이등분선이에요. 얘들아, 가계 이등분선이라는 건 사실 심플하게 보면은 내가 L1이 있고 그 다음에 L2가 있었을 때 이 L1과 L2가 이루는 각, 이 각을 우리가 실제 교각이라고 부르죠. 교각.
많이 이 네 개의 교각을 이등분을 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실제 각의 이등분선은 몇 개야, 얘들아? 두 개예요. 요 두 각을 이등분하는 얘와 맞죠? 그 다음에 요 두 각을 이등분하는 얘가 되는 거죠. 수직이네. 그쵸, 무조건 수직이죠. 왜? 저기 2등분 하면은 180도 2등분. 그쵸, 여기 동그라미 동그라미라고 하고 얘 별별이라고 하면은 동그라미 두 개, 별 두 개 해가지고 180도니까 얘가 이루는 두 각은 무조건 수직이죠. 각의 이등분선 두 개는. 맞아? 이 각의 이등분선은 또 뭐가 연결돼? 제일 쉬운 문제인데 내심이 연결돼요. 네, 삼각형의 내심 찾는 문제가 만들어져 버려요. 네. 그다음 얘를 어떻게 찾을 거냐? 갑자기 이게 왜 생뚱맞게 얘 하다가 왜 갑자기 얘가 나왔을까요?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거는 여러분 자취의 방정식 알죠? 무슨 뜻인지는 알죠? 그쵸? 그러니까 자취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그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자취라는 말을 실제로 우리 언제 써? 맞아요. 딱 발자취거든요. 맞죠? 눈 오는 날, 네, 아무도 등교하지 않은 새벽 시간에 범수가 사랑 고백하려고 운동장에다가 발자국으로 하트를 만들면은, 맞죠? 그러니까 하트를 따라서 내가 이렇게 발걸음을 하면은 발자국 하나를 점이라고 생각하면 걔가 연결돼서 뭐처럼 보여야 되더라? 선처럼 보이잖아. 그럼 우리가 자체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체 방정식이라는 건 그냥 큰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뭔가를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을 모아놓은 식을 자체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각의 이등분선 자취의 방정식이에요.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을 모아놓은 거냐면은 L1과 L2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에요. 이게 각의 이등분선이거든요. 뭐라고 얘들아? L1과 L2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해. 왜냐면 봐봐. 만약에 그냥 여기다 해볼게. 왠지만 그냥 여기다 설명해볼게. L1이 있고 L2가 있어. 얘들아, 그럼 얘와 얘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엄청 많겠죠. 맞죠? 첫 번째 얘. 왜? 둘 다 0이니까요. 대충 그냥 느낌적으로 여기. 맞죠? 얘랑 얘랑 거리 같잖아. 또 뭐 얘랑 얘랑 거리 같잖아. 그치? 이 점을 모으면은 겁나 많을 건데 이 점을 모으면 뭐처럼 보여야 되나? 선처럼 보이는데 얘는 무조건 각을 어떻게 해요? 2등분을 해요. 왜? 합동이 되거든요. 이렇게 합동이 되거든요. 맞죠, 여러분? 이 길이가 같으니까 이렇게 길이가 같잖아. 맞니? 그러면은 우리가 뭐가 만들어져? 얘는 공유하고 있고요. 직각이고요. 길이가 같아요. RHS 합동이 만들어지면서 각이 저절로 쪼개져 버려요. 이거를 요거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 거리가, 점과 직선 가지고 뭐를 하는 거야, 얘들아? 이 각의 이등분선 자체 방정식을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제가 그냥 식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알겠죠, 여러분? 오케이? 얘가 L1이 있는데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있는데 얘는 x 플러스 2y 플러스 3은 0이라고 할게요. 알겠죠, 여러분? 내가 만들고 싶은 건 뭐야, 얘들아? 좀만 참아. 좀만 참아. 뭐야, 얘들아?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인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좌표평면에서 각은 다룬다, 안 다룬다? 고등과정에서? 안 다뤄요. 왜냐면은 삼각함수에 역함수가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안 다루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공대 가면 다루는데, 네, 공대 가면 다루는데 우리가 고등과정에서는 다루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실제 각을 내가 쪼갤 수는 없으니까 이 자취의 의미를 쓰자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튼 내가 어떤 점을 모을 거잖아.
이 P를 모을 거잖아요. P의 좌치를 찾는 거니까 P를 X, Y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다음 이 P는 여기 L1까지의 거리와 L2까지의 거리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D1, 얘를 D2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다음 D1은 식이 어떻게 돼? X, Y랑 얘랑 거리거든요. 루트 2분의 그 다음에 얘 여기 대입이죠. 웃기긴 하지만 절대값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고요. 맞죠? 그럼 D2는 루트 몇 분의? 5분의. 맞죠? 루트 5분의 어떻게 되는 거야? X 플러스 2Y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아, 절대값. 근데 얘네들이 어때야 돼, 얘들아? 같아야 되죠. 그쵸? 양변은 루트 10을 곱할게요. 저 루트 2랑 루트 5를 없애기 위해서. 알겠죠, 여러분? 아, 그냥 그 제곱수로 만들 걸, 씨. 바보. 미안한데 수정 좀 해주세요. 루트니까 너무 싫잖아, 그치? L1을 X 플러스 2Y가 아니라 3X 플러스 4Y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L2를 5X 플러스 12Y로 바꿀게요. 알겠죠, 여러분? 오케이? 얘들아, 그럼 다시 L1이 어떻게 돼? D1이 어떻게 돼? 몇 분의? 13분의. 절대값? 5X 플러스 12Y 마이너스 1. D2는 몇 분의? 5분의. 절대값 3X 플러스 4Y 플러스 3. 맞아? 얘네들이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며. 양변에 뭘 곱해? 60을 곱해. 65를 곱해요. 그럼 얘는 13이 없어서 5가 남겠죠? 그러면은 그냥 넣읍시다. 25x 플러스 60y 마이너스 5. 얘 와. 39x 플러스 52y 플러스 39. 아이씨. 그럼 이걸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그치? 얘들아, 여기저도 절대값이 있고 여기도 절대값이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사실 제일 깔끔한 거는 제곱입니다. 근데 이거 제곱할 거야? 아니죠? 그럼 뭐 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나와. a는 풀마. 맞아요. A는 풀마 B 하면 됩니다. 왜요? 그러니까 사실 절대값 A는 뿔마 A잖아. A의 부호에 따라서. B는 뿔마 B죠. 맞죠? 뿔마 A는 뿔마 B잖아, 원래는. 근데 왜 여기 뿔마가 없어요? b 따라 a가 a 저기 있으니까. 네? 원래 뿔마 A는 뿔마 B가 돼야 되잖아. a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왜요? 얘들아 봐봐. 뿔마 A는 뿔마 B다를 내가 각각 써보면은 플러스 A는 플러스 B다. 플러스 A는 마이너스 B다. 마이너스 A는 플러스 B다.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B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쵸? 그럼 저때도 어차피 그쵸. 얘랑 얘랑 똑같고 얘랑 얘랑 똑같아요. 그래서 굳이 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A는 뿔마 B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뿔마 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플러스면 어떻게 되고? 어차피 없어질 거고. 맞아요. 마이너스면은 25x 플러스 60y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39 x 마이너스 52 y 마이너스 39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식이 몇 개 나와? 2개 나와요. 왜? 아까 가계 이등분선 몇 개니까? 2개니까요. 그래서 식이 2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구해야 돼요. 가계 이등분선 계속. D1이랑 D2가 같아가지고. 근데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면은 만약에 L1이 이거 지울게요. 그냥 이거 예를 들어준 거라서 지우고 그냥 꿀팁을 하나 드리면은 만약에 얘가 식으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고 얘가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고 하면은 오케이? 만약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같다면은 이 각의 이등분선은 무조건 몇 개 나와야 돼. 일단은 2개 나오는 건 팩트야. 알겠죠? 근데 하나는 L1 더하기 L2는 0, 하나는 L1 빼기 L2는 0 이렇게 하면 돼요. 두 식을 더하고 빼면 된다. 그냥 뭐 꿀팁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얘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볼게. 그리고 마무리할 거예요. 만약에 L1이 2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5는 0이고 L2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2y는 더하기 1은 0이라고 하면은 얘 가게 근데 실제로 이 문제는 이렇게가 제일 많이 나와요. 봐봐. 4 더하기 9는 13 나오죠. 9 더하기 4는 13 나오죠. 제곱의 합이 같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이 각의 이등분선은? 둘이 더하면 돼요. 둘이 더하면 뭐 나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5y 플러스 5y 마이너스 4는 0. 와, 둘이 뭐 하면 된다고? 빼면 된다고요. 그럼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y 플러스 6은 0이 나와요. 얘들아, 얘 실제 기울기 몇이야? 5분의 1이죠. 얘 기울기 몇이에요? 마이너스 5죠. 수직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얘고 둘 중 하나가 얘예요. 왜? 방법은 똑같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했어? 아까? 이 D1과 이 D2가 어떻다? 같다를 해야 되지, 그치? 근데 만약 이게 같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 이 점직선에서 분모가 같게 돼요. 그럼 D1과 D2 같다 할 때 얘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어차피 여기 절대값 안에 들어가는 거는 그냥 이 식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분모가 없어지니까 절대값 얘는 절대값 얘야. 그러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죠.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런 꼴일 때는 굳이 내가 D1, D2를 따로 찾아서 같다를 할 필요가 없다고. 결과론적으로. 왜? 어차피 그 분모가 똑같을 거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럴 땐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됐니, 얘들아? 됐어? 네.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마무리할게요. 근데 이게 내신 문제가 왜 짜증나는지 알아요? 내신 문제를 하면 삼각형 3점을 주잖아.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을 최소 2개를 찾아서 교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각의 이등분선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니까 그 2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림을 그려서. 맞아요. 개 같아요. 네. 그럼 그림을 좀 봐줘야 됩니다. 기울기가 하나는 양수일 거고 무조건 하나는 음수일 거잖아. 그러니까 양의 기울기인지 음의 기울기인지 그림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네. 네, 잠깐 쉬었다가 원방 하면 아마 오늘 끝나겠네요. 딱 봐도 5분만 쉴게요. 원방 50분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저거 좀 꺼주세요.